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을 여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4월 14일 화요일, 벚꽃 끝자락을 즐기는 따뜻한 봄날이에요. 오늘도 알찬 시황과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해볼게요. 어제 월요일 시장이 꽤 출렁였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서울은 구름이 좀 끼겠지만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올라가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정도로 좀 쌀쌀하니까 출근하실 때 가디건이나 얇은 재킷 하나 걸치시는 게 좋겠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니까 겉옷 꼭 챙겨주세요. 내일부터는 봄비 소식도 있으니 우산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는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꽃가루 농도도 높은 편이니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주말에 벚꽃 구경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가 서울 벚꽃의 마지막 절정이 될 것 같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퇴근길에 여의도나 석촌호수 한번 들러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낮 최고 22도까지 예상되고 있어요. 다음은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 결렬 소식에 상당히 출렁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관련주는 급등한 반면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고요. 다우지수도 비슷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 ETF인 엑스오리는 2% 이상 상승하면서 유가 수혜를 그대로 반영했어요. 변동성 지수인 VIX도 20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매 판매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인데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하면 CPI에 0.3%포인트 정도 상승 압력을 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칩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3% 가까이 반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판매 부진 우려로 소폭 하락했어요.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의 1분기 실적이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에요. 월가에서는 금융주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고금리 환경에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됐기 때문이에요. 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6%대로 올라서면서 성장주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글로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 결렬입니다. 지난주 초반 양측이 일시적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코스피는 무려 6.87% 급등하기도 했죠. 그런데 주말 사이 이란 측이 우라늄 농축 관련 추가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브렌트유도 1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보험료도 급등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긴장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됩니다. 유럽 증시도 이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독일 DAX는 1.2%, 프랑스 CAC 40은 0.9% 각각 하락했습니다. 영국 FTSE는 에너지주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어요. 한편 중국은 1분기 GDP 성장률 5.1%를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는데요. 소비 회복이 견인한 결과입니다. 특히 춘절 연휴 기간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요. 온라인 소매 판매도 견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더딘 상황이에요.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CB가 이번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일 제조업 PMI가 47로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달러당 158엔을 기록했고요. 일본 정부의 외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본 재무성 관계자가 과도한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번 개입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 시장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73,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3.19% 상승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약 5%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2,224달러로 1.93% 올랐고요. 최근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XRP는 1.34달러로 0.88% 상승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미국 거래소 재상장 기대감이 XRP 가격을 지지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 가격도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오르는 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공포 탐욕 지수는 60 부근으로 탐욕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솔라나도 최근 디파이 생태계 확장 소식에 5% 이상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솔라나 기반 DX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추월하는 날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기관 수요가 탄탄한 모습입니다. 블랙록의 IBIT ETF는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이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피델리티의 FBTC도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유가 급등에 따른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셔야 해요.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최근 밈코인 열풍이 다소 식으면서 대형 알트코인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0.86% 하락한 5,8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결렬 소식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은 약 3천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소폭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낙폭을 제한했어요. 반면 코스닥은 0.57% 상승한 1,099포인트를 기록하며 소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 섹터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어요.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오르면서 2차전지 섹터를 이끌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88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 초 휴전 합의 시 1,470원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 1,51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 속에서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I 서버용 HBM 메모리 매출 증가가 핵심입니다. SK하이닉스도 HBM3 양산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어요. 업종별로는 정유화학주가 유가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S-오일과 GS칼텍스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운송주는 유가 부담으로 약세가 예상돼요. 대한항공은 유가 10달러 상승 시 연간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배당주와 유틸리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최근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유틸리티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도 안정적인 배당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는데요.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잠실 엘스 전용 84제곱미터가 25억 원을 돌파했고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도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전세 시장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섰고요.
일부 지역은 70%에 근접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 부족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DSR 규제 강화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반면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호를 넘어섰고요. 특히 대구와 충남 지역의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건축 시장에서는 서울 주요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잇따르면서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와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상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오늘의 한 이슈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인데요. 각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한 보고서로 6월 FOMC 금리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HBM 3위 메모리의 본격 양산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을 칩에 탑재되는 HBM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어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총선 이후 정치권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 반도체 지원법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한국에서 앱스토어 제3자 결제를 본격 허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에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도 자체 결제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가 또다시 글로벌 톱10에 진입하면서 K 콘텐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K-팝 아이돌의 미국 빌보드 차트 석권도 이어지고 있어서 한류 콘텐츠 관련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실적 호조를 기록하면서 엔터 섹터 전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미국과 이란 협상 결렬에 따른 유가 급등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한국 증시도 이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실적 기대감과 코스피의 역사적 저점 밸류에이션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립토도 비교적 견조하니 시장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율 동향도 꾸준히 체크하시고요. 특히 오늘 오후 발표되는 중국 무역 지표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AI 반도체와 에너지 전환 관련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엔딩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봄바람 속에서 듣기 좋은 곡으로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감상해주시고요. 내일 수요일에는 DJ 대박이가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DJ 보리였습니다. 안녕.